사회복지사 업무일지, 위원, 그러니까 그게요 3. 총정리. 너무 복잡해요. 정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준비했다. 뚜둥. 노인 일자리 유형별 설명입니다. 노인 일자리 유형에는 크게 민간형, 공익활동, 사회서비스, 신중년 일자리, 기업 연계형이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나누자면 민간형에는 시장형, 취업발전형, 공익활동에는 공익활동, 지역상생형이 있고 사회서비스, 기업 연계형이 있습니다. 시장형은 일정 기간 참여자의 인건비를 보충 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일자리이며 카페, 식당 운영, 부품 조립 등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취업발전형은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로 노인 일자리에서 만든 일자리가 아닌 수요가 있는 곳에 인력을 파견하는 일자리입니다. 공익활동은 구청에서 하는 공공일자리와는 다른 유형으로 공익형이라고도 부르며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의 공익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유급 봉사활동입니다. 보통 환경정비 일을 많이 합니다. 지역상생활동은 지역사회 내 자원연계를 통해 참여노인에 대한 보조금 외 추가적인 소득 지원이 가능한 활동입니다. 사회서비스형은 경력과 활동 역량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의 서비스 제공하는 일자리이며 어린이집 보육교사 업무 보조, 은행 업무 보조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곳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신중년 일자리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후 일자리 지원을 위해 나온 사업입니다. 신중년 일자리 같은 경우 2021년 말 잠시 시니어 클럽에서 진행하였으나 2022년 현재는 진행하지 않는 시니어 클럽이 많습니다. 참고 부탁드리며 작년에는 해놓고 왜 올해는 하지 않느냐며 기관 사회복지사에게 화내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연계형은 기업이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비용을 지원하여 고용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참여 가능 연령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연령은 등본상 나이임을 잊지 말아주세요. 신중년 일자리 만 50에서 64세 미만, 시장형, 취업발전형, 지역상생형, 기업 연계형 만 60세 이상, 공익활동과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 참여 가능인데 이 중 공익활동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만 64세 차상위 계층 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는 노인 일자리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일부 사업의 경우 만 60세 이상 참여 가능합니다. 해당 기관마다 다르긴 하나 등본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선발을 할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필히 등본상 거주지 부근 일자리 기관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자격증 필요 여부에 따라 참여 가능한 일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예전에 노령연금이라고 불렸던 연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차와 다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장형, 취업발전형, 지역상생형, 사회서비스형, 기업 연계형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자 가능합니다. 반면 공익활동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만 참여가 가능한데 앞서 설명했듯 대기자가 없을 경우 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가능합니다. 취업발전형, 사회서비스형, 신중년 일자리, 기업 연계형 사업의 경우 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자격증은 사업 내용에 따라 인정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왜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소방기구 설치하는 사업단에서 일하는데 보육교사 자격증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간 자격증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일자리에 참여하게 되면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그중 4대 보험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민간형의 경우만 15시간 근무를 하면 고용, 산재,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고만 15시간 미만이라면 고용, 산재보험에만 가입하게 됩니다. 공익활동은 유급봉사 성격이기 때문에 따로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사회서비스, 신중년 일자리, 취업발전형의 경우 고용, 산재,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고용보험의 경우 만 65세 미만일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며 만 65세 이상의 경우 기관 부담금만 발생합니다. 건강보험은 연령과 상관없이 본인 부담금이 발생됩니다.
나중에 급여를 받으실 때 왜 설명해준 금액과 다르냐며 화를 내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보험료를 납부하고 낸 후에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급여가 적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급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형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한 만큼 받습니다. 본인이 일한 만큼 최저시급 이상 계산해서 드리는 사업단도 있고 시간당 급여를 드리는 사업단도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께서 고르는 게 아니라 무인 일자리를 진행하려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사업계획서에 적어 승인받은 내용대로 진행합니다. 취업활선형은 근로계약서에서 계약한 만큼 급여를 받습니다. 공익활동의 경우 한 달에 10번 하루 3시간 근무를 하는데 이렇게 근무를 하면 27만원을 빚습니다. 간혹 매일 나가서 활동을 했으니 더 많이 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27만원 이상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 친구는 30만원 받는데 왜 여기는 27만원 주냐며 화를 내시는 분이 계신데 군청 소재 노인 일자리는 3만원을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상생형의 경우 한 달에 10번 하루 3시간 활동 시 보조금 27만원의 수요초와 계약간 수익금을 포함하여 급여를 받습니다. 공익형과 지역상생형의 경우 한 달에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코로나 등으로 활동을 많이 하지 못했을 경우 공문이 따로 내려오게 되면 몇 시간에 한해서 연장 근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사회서비스는 매년 근무 시간이 다르나 2022년 올해 기준 한 달에 60시간 근무를 하면 71만 2,800원을 받게 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보험금 포함 71만 2,800원이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신중면 일자리와 기업 연계형의 경우 그때그때 내려주는 지침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위에 설명한 조건만 되면 모두가 참여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릴 것이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의 한 개라도 해당이 된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단, 주거, 교육,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은 신청 가능합니다. 두 번째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단, 취업활선형 제외, 사회서비스, 시장형 사업단은 참여자가 해당 수행기관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해당 없습니다. 세 번째 장기요양 등급 한정자 1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을 받으신 경우, 네 번째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에 참여하는 경우, 계속 신청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참여가 아닌 신청이라고 한 이유는 일자리에 참여하려면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한 모든 분이 참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뽑냐고 물으신다면 유형마다 다릅니다. 대신 선발기준표라는 표가 있기 때문에 선발기준표상 점수가 높으신 분이 참여하시게 됩니다. 설명드린 유형 말고도 다른 유형이 있으나 제가 다닌 기관에서는 하지 않아 정확한 설명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 뺐습니다. 설명한 유형 중 시장형, 공익활동, 사회서비스에 많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화살표를 따라 내려가 어르신께 맞는 사업 유형을 확인해 주세요. 넘어가는 속도가 빠르다면 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확인해 주세요. 보기 불편하시다면 더보기 버튼을 눌려 블로그에 들어가 사진으로 확인해 주세요. 더보기는 빨간 별표가 있는 빨간 네모를 누르시고 저런 모양이 나오면 빨간 별표가 있는 빨간 네모를 눌러주세요. 사회복지사 업무 일지. 복잡 설명하고 있으면 복잡.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표가 필요해요. 필독, 공지사항. 이 작품은 사회복지사위원회 회사 생활을 바탕으로 창작된 것이며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